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8기가 첫 번째를 한번 방문을 하고 지금 두 번째 방송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거진 2주의 텀을 두었나, 그죠? 만나고 왔는데 오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들이 많이 환해졌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좀 약간의 답답증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 답답증이 풀린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잠깐 한 명씩 이야기해보고 오늘의 주제로 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릇이 커야 담을 것도 많다. 하고 또 그릇을 비워야 또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나의 타고난 그릇,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그릇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올까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그 팀별 미션이 주어져가지고 한 2주 동안 지난 수업 때 팀별 미션 주어지고 2주 동안 저희끼리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 도시내 커피 가서 서도 스터디도 해보고, 그러니까 초짜들끼리 알콩달콩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다들 거의 뭐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자책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서로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느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사람과의 대화, 부동산과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다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보면 우리 말 잘하잖아. 네. 우리 50년 동안 떠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많이 느꼈어요. 저 또한 느꼈었고 우리 기수들 다 느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절실히 느꼈어요. 1주차 때 분명히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딱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첫째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주말에 스터디를 하고 협회장님의 잠깐 짧은 강의를 듣고 나서 머리가 번뜩번뜩 깨이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시세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오늘 와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를 오늘 많이 느꼈어요. 예.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고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느낌, 그걸 오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옆에는 우리 지현 씨는? 네. 저도 진짜 말을 잘하고 살아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주 신나게 깨졌어요. 협회장님한테 되게 야단을 맞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3명이 팀 짜져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아니 저기 성미 씨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열심히들 한다고 했는데 지적을 당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아줌마들 수다에 불과했고 정말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상대방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이제 나는 그래서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야. 이게 왜 내가 말 습관이 왜 이렇게 됐나. 그걸 생각하면서 나 생활 습관이 뭐 잘못된 게 있구나. 이제 나는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남편 흉 좀 봐야지. 근데 우리 남편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맨날 결론만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게 더 중요하고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직업상 나보다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 깐족거리는 게 나보다 남편이 오히려 직업상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싫어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돌리는 거야. 이 말 여기서 내가 판단해버려. 오늘 남편 기분이 별로네. 뭐 여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판단하고 말을 자꾸 딴 데로 끌고 가는 그 습관이 생겼던 거예요. 순간에는 듣기 싫다 이거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생각한 게 나는 남편과의 그 생활에서 잘못된 게 습관이 됐구나. 나 그거 느꼈어요. 나는 좀 이 얘기하니까 나도 공감이, 그동안은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순탄하게 살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고 서로가 다 맞출 수는 없잖아. 안 맞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얘기 듣기 싫으니까 대충 눈 감고 있다가 뭐 그건 아니고 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뭔가가 과정을 서로 이렇게 토의하지 않고 딱딱 자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무나 빠르게 딱 이렇게 그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과정을 갖다가 중시하면서 이렇게 타협해서 뭔가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듣지 않아. 그게 습관이지. 듣지 않아. 그냥 얘기 벌써 시작하면은 나는 이미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상대방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결론이 나왔어. 저건 허락할 수 왜 끄떡거려. 저도 많이. 그냥 나는 벌써 결론 다 내놔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고 하고 결론은 내가 생각했던 걸로 그냥 결론 내고 끝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듣는 거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있는 게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의 원인이 그거였나? 우리 영민 씨.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고 이제 사회생활 했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나 혼자만 떠들고 살았구나. 상대방 말 듣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 기억해 주는 게, 거기에 대답을 해 주는 게, 언어 생활이고 사회 생활인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시켰던 것 같아. 거의 고문식으로. 그래서, 퇴근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제 어려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지내지만, 그랬던 것 같고, 아이한테도, 이거는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엄마 말대로 해. 내 나올 때까지 계속 주인식 반소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패턴, 말 습관 반성하게 됐어요. 진짜. 오늘 배우면서요. 아니 뭐 부동산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왜 생활이 바뀌면서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되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거. 우리 결혼한 입장에서 우리 병찬님. 네네. 저도 자아성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병찬님은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와이프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어머 그래요? 네, 많이 싸우고. 어떤 부분에서 싸우셨어요, 우리 병찬님은? 그게 아니 배운 사람들은 앉아서 그 책상에서 논리적으로 서로 막 TV에서 보면 그러잖아. 싸움은 논리가 아니고 그냥 감정 때문에 싸우게 되니까 그 감정이 안 좋아지는 가정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소통. 소통. 그 상대방이 한 말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듣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또 나도 말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상대방 와이프는 또 다르게 알아듣고 저도 또 와이프가 말하면 또 저 나름대로 뭐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죠.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네, 딴 생각.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 그 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오늘 교육 받으면서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사이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뭔 일이요? 부동산 조사하라고 했더니 가정의 화목이 이끌었네? 가정의 화목이 삶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저는 다른 분들과 다 똑같이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제 나이 또래, 20살 이런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는 친구들이랑 말을 잘했어요. 저는 상대방에게 설명을 잘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걸 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나이 때만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이게 진짜 해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제가 한 걸로 확인해봐도 저는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물어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써져 있고 제가 다시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 이런 대답을 받았었나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구나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좀 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생각 좀 많이 하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좀 자아성찰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모두가 다 그런가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엄청 심각했거든. 아까 그 협회장님 지적해 주실 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이 그렇다네. 우리 갑준 씨도 지적 받았어요? 아니요, 전 지적은 안 받았어요. 지적은 안 받고 근데 제가 미션을 막 지령을 내려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뭐뭐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잘한다고 막 칭찬만 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칭찬할 것만 잘했어 안 할까봐 그랬겠지. 이제 그거는 뭐 준혁 들을까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머리를 막 계속 망치로 맞는 느낌? 근데 굉장히 시원해진 느낌. 그런 걸 계속 느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를 배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인생을 배우고 착각하고 봐요, 언제든지.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경매 배우러 가가지고 저렇게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경매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누가? 이게 보니까 처음에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긴 한데 처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전화 막 돌리고 했을 때 그 답답함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고 저 상대방은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속 이렇게 엇박자 나가는 거. 왜 그럴까? 이게 잠깐 들을 때마다 되게 좀 자괴감이 되게 심했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원인을 이제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별로 큰 뭐 해답도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도 생겼고 일단 내가 이 어려움들을 힘들어하는 이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이렇게 쉬운 키를 얻어서 가서 훨씬 마음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미션을 할 때도 지난주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전화할 때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질문한 거 말고 또 질문과 대답이 막 계속 이렇게 엇박자로 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좀 가벼워진 건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억하지 않고 결론 내가 조금만 얘기만 나오면 결론 내는데 아니 부동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르는 남하고 전화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조사를 해. 가까이 눈 마주치고서도 조사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 협회장님 커리큘럼이 보시면 숙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팀 미션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학교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뭘 가르쳐 주고 수학 같으면 1 더하기 1은 2다. 집에 가서 풀어봐. 2 더하기 집에 가면 2 더하기 2는 4.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커리큘럼이 이거 풀어와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안 가르쳐 주시고 집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막 너무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팀 미션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막 어디서 주소 들은 거, 책 보고 그 방송 들은 거 가지고 칭찬 화법 어디서 들었으니까 막 칭찬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나서 오늘 이제 협회장님 강의를 딱 들으니까 제가 전에 부동산에 전화한 거를 다시 훑어보니까 그 어린애들 솟굿 놀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하시면 정말 큰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제일 기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인데 사실 배울 데가 없어요. 그냥 학교 공부하고 뭐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뿐이지 이렇게 어떤 화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배워본 적 있어요 혹시? 배운 적 없고요. 제가 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위주로만 모든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에서 얻어야 되는데 나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배려하지 않고 부동산 오늘도 강의 저희 팀 미션 거를 협회장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은 최대한 우리말을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만 패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저도 유튜브를 최대한 많이 봤거든요. 오기 전에 팟빵도 많이 들었고 다른 분들 것도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스파레주 교육 커리큘럼 내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틀리구나 확실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갈까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스파레주를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이서 스파레주를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하지만 협회 내에서 계속 쌓여왔던 그 노하우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셨다가 안 좋게 본인은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갔겠지만 막상 해보면 아닌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시간과 그 노력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오늘 많이 짠했어요. 좀 짠했어요. 경쟁자 이걸 떠나서 그분들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본에 이제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화법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협회장님 딱 포인트 잡아서 원포인트 레슨.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예능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예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나 경매나 여기에도 필요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실 때 난 정말 맞아 이러고 오늘 많이 느꼈어요. 저도 오늘 잘못된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우리 영주 씨는? 저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 수업 듣고 생각한 건 그래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게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 질문하려면 최소한 그게 뭔지는 알고 사전 공부가 좀 되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갑중님 팀 숙제 검사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 거 보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는데 다행히 대표님이 안 보고 넘어가셔서 그냥 좀 다행이다.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약속을 했죠. 갑중 씨네 팀 거 까발리면서 혹시나 내 거 우리 거 해가지고 들킬까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거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굴 못 들고 그냥 어디 도망가 있을 뻔했는데.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대표님이 나한테도 항상 그러거든요. 나도 아까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냥 내 얘기 바빠요. 내 얘기 전달하기 바쁘거든. 근데 대표님이 나한테 항상 지적한 거는 복선 씨 상대방이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게 기본이야. 앞뒤 다 자르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얘기잖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남한테 전달할 때 토막 치워버리니까 상대방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해석해서 막 들어야 돼. 그죠? 보통 그러잖아. 상대는 모르는데 너도 알겠지 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거든. 근데 대표님은 이제 그게 있으셔.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 이거 모르니까 이거 기승전결 앞에부터 부연 설명까지 싹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근데 이놈은 안 돼. 그래서 가끔은
뭔 얘기를 할 때 그래 화자의 입장에서 뭘 그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 들은 거 있으니까 그래 화자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지금 이 수업 중이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진행하면은 이제 그게 되는데 보통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 그거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더라고.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걸 좀 대화법을 좀 배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걱정되는 게 뭐가요? 지금은 깨달았고 이렇게 화법 같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또 내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까먹을까봐 그게 좀 지금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없어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살다 보면 예, 또. 예. 그래서 부충학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협회 수업에는 부충학습 같은 거 다 무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들어와야 되고 방송 듣고 이 방송 듣는 게 이게 자꾸 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방송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다 하지 말고 그냥 협회 교육 방송은 그냥 꾸준히 들으면서 내 거와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화법에 대해서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대로 그 그릇 제목이 뭐였어? 타고난 그릇은 지금 종제기지만 우리가 이제 큰 대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오늘 반성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해서 나의 타고난 그릇을 대접 세숫대야 더 크게는 넓게 가질 것인지를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원래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토크쇼 들어오기 전에 그 주제를 주셨을 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내 그릇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릇을 담을 것도 많다. 네. 내가 어떻게 담지? 나는 그냥 담지도 않고 살았는데 있는 용기도 몰랐거든요. 내 용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개량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번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만 살면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릇 자체가 담기만 하면 돼. 어디다 담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협회를 알고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여러 분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 그릇은 내가 스스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그릇은 없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그릇을 불려나가야지만 되는 거고 저는 요즘 그래서 얼마큼까지 불려나갈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도 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릇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최대 어느까지인가 끝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여태까지 살았던 거는 그릇도 없이 그냥 퍼담기만 했었고 접시 흘러가는 거죠.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축축하게 적기만 하고 근데 이제는 제 그릇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접시였다. 나는요 뭐라 그럴까 그냥 얘기한 대로 주워 담기만 하니까 잘못된 거나 뭐 잘된 거나 아무거나 갖다 주워 담아가지고 분명히 그릇이 되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나 지적질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지적질 당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가슴에 새기면서 그 지저분한 것 좀 싹 버리고 새 그릇에다가 내가 이제 지적질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담아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잘 때 나는 항상 그 부자 마인드 공부보다 저는 그걸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 하면서 내가 어떤 무슨 돌을 닦는 것 같아. 나 맨 처음에 그거 방송 들을 때는 협회장님 아니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나. 쓰잘데없는 부자 마인드 얘기하는 거. 또 들은 얘기 또 들어오는 얘기 계속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좀 뭐 이렇게 돌을 닦는 기분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분은 틀림없이 어떤 교육의 철학이 있으시다. 내가 언젠가 한번 칭찬했어요. 이사님하고.
두 분의 그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그 칭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을 쭉 듣다 보면 느껴요, 그거. 우리 이사님도 진짜 그 철학적인 면이 없으면 못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영현 씨. 저는 아직 내 그릇은 제가 잠깐 생각하기에 내 그릇은 아주 크고 아주 견고하고 깊고라고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그거는 나의 욕심이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있어요. 않았던 건 있는 남들만큼 하고 싶어서 욕심만 많아서 그냥 대충 그냥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해서 좀 약간 이제 슬럼프 그런 게 있었죠. 그때 갑중님한테 그때도 있었고 들어와서도 지난주에 좀 그게 심해졌더라고요. 너무 못 쫓아가니까 저만 이제 너무 처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랬는데 갑중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딱 포인트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급히 가려고 하니까 채워지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를 딱 한마디 해주시니까 그래 좀 늦더라도 내가 동료들보다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채워서 조금이라도 채워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 그릇은 어떨까. 그래서 그 전에는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나는 내 그릇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시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넓은 그릇을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 무작정 크기만 크게 하지 말고 부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낫지 않을까. 괜히 마음만 급하고 상처만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나의 속도대로 내 길과 내 사이즈에 맞게끔 차근차근 가보자. 지금은 만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아니 그릇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들어 놓고 튼튼하면 뭐해.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을 안 채운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 채우는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이제 계속 퍼 담아야 되니까. 그죠?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어린 친구? 예. 저는 솔직하게 그릇이란 단어가 그릇이 없어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왔는데 저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뭘 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일단 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칭찬을 많이 받고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릇이다면 그 그릇은 제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칭찬과 고맙다는 그 말씀들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그릇을 더 키우려면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제가 노력을 더 하면 칭찬을 더 받을 거고 고맙다는 말씀 더 많이 들을 거고 이거는 그릇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지금 그릇이 있다고 하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영민 씨가 옆에서 똑똑한데 말도 잘해.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런 제자는 가리킬만 해. 딱 이 생각하신 것 같았어? 그랬어요 지금? 정말 말 잘하고 생각이 정말 바른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생각이 정말 바르고 볼 때마다 느껴요. 그냥 참 요 나이 때 노는 거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전부 다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 가기 싫어서 끙끙대고 이게 전부 다인데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좋으시겠다. 부모님은 감사합니다. 요즘 교육생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 우리 19기에도 두 부부도 그렇고 20대 후반이잖아요. 저번 방송에서도 그 친구들 보면서 아유 내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새끼도 경매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엄마가 돈 벌어서 주면 되지 건물 사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기특해가지고 엄마가 참 뿌듯하겠다. 그래서 형을 보내겠대. 엄마가 영민이 형. 몇 기가 되는 거야? 몇 기는 저도 지금 이제 기수가 변동이 생기니까 어쨌든 군대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어때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 제가 가서 보고. 바뀌어지는 게 엄마가 눈에 보인대요. 어떤 게? 어떤 제가 원래 솔직하게 저는 20살 때까지 공부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고 맨날 밖에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고 동영상을 보고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게 보이고 제가 솔직하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바뀌었대요. 성격 면에서도 바뀌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제가 원래 멀티플레이라는 거 자체도 안 됐어요. 게임할 때 엄마가 말 걸면 화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 그냥 지금은 대화하는 것처럼 게임하면서도 말하고 엄마랑? 그래가지고 평소에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제가 바뀐 거를 보고 엄마 형도 이제 경매가 주 목적이지만 공부하러 온 거는 근데 저는 저도 솔직히 경매가 주 목적이었는데 주 목적을 배제하고 다른 목적은 성격이 바뀌고 그냥 되게 제가 솔직히 제 스스로도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보니까 형도 와도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형을 보내야 된다. 근데 형은 애초에 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왔네? 군대가 군대-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형제가 같이 경매 배워가지고 막 같은 물건 조사하면서 우리 그 kit장님 가족 내가 열심히 얘기하잖아. 그 네 명이서 한 가족 4명이서 작년 여름 휴가에 물건지 정해놓고 테마식으로 이 물건 가서 같이 임장 보고 물건 토론하고 그 다음 지역에 가가지고 물건 정해놓고 가서 여행하면서 토론하고 이러고 여행을 경매 경매 테마 여행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휴가철에 차 많이 밀리는데 밀리는 시간에는 돌아서서 토론하면 되잖아. 지금 갔다 온 물건에 대해서 입지가 어떻고 저쩌고 상태가 어떻고 저쩌고 여기에 개선점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차 출발하고 또 다른 데 물건 가고 이러면은 거기는 아침에 눈 뜨면 그 우리 그 도기현의 경매왕 방송을 딱 틀어놓고 방송을 듣고 물건 검색을 한대 아침에. 그러고 물건을 찜해주면 이제 부모가 찜하면 시간이 안 되면 아들이 가고 아들이 찜해서 물건 던져주면 이제 부모가 또 조사하고 거기는 넷이서 이렇게 각자 막 맡은 분야 맡아가지고 하더라고. 내 식구가 다 받았어요. 거기는 지금 엄마가 교육생이었고 아들이 교육생이었고 근데 아빠는 엄마한테 배우면서 곁다리로 실력이 괜찮고 여기는 지금 그다음에 막내 아들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멋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름 휴가 같은 거 가을에 여행 갈 때 부부가 이게 서로가 맞다 하면은 테마 여행지로 가는 것 같이 멋진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대화거리도 되고 그렇게 가족이 모일 일이 별로 없잖아. 맞아요. 근데 공통 대화가 있잖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생산적이죠. 생산적이지. 같이 솔직히 움직이면서. 이제 요즘은 같이 여행 가도 할 얘기 없잖아요. 공통 대화가 뭐 먹을래? 맞아. 휴게소 갈까 말까 그 정도? 근데 확실히 대화거리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거 어때? 라고 보여줬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조사해보자.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훨씬 다른 주제로 이제 부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이거 물건 골랐는데 지금 잠깐 바쁘니까 당신이 이거 좀 한번 알아봐줘? 이러면 남편도 물건 조사하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쩐데 하다 보면 소재가 생기니까 그죠? 같이 대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갑준 씨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부부 간에 경매 얘기 항상 하고 있죠. 원래 저희 이제 아내분도 경매를 되게 찬성을 했었는데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요새는 계속 유튜브를 좀 보면서 자기 마인드가 원래 좀 저하고 좀 틀려요. 경제관념도 틀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러면서 관심을 조금씩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서로 대화할 거리가 트이니까 좋은 거죠, 가족끼리. 그렇지. 물건을 고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토론하고 이래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조사 포인트를 서로가 같이 결정한 다음에 또 이게 분담해가지고 당신은 이거 알아봐, 내가 이거 알아볼게 이렇게 협업체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크고 같이 테마 여행 다니고
방방곡곡에 건물 하나씩 사놓고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죠. 처음에 이제 킹왕짱 옥션 알았을 때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제 찝는 건 잘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게 뭐야? 서로 몰라. 그래, 그럼 잠깐 덮어놓고 이제 또 살짝 잊어먹었다. 그 다음 며칠에 또 이거 이런 거 받으면 괜찮을까? 근데 요즘은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분 좋아지고 이게 괜찮을 것 같대. 막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그럼 한번 같이 조사해 보자. 이러니까 약간의 옛날에는 서로 그냥 타지마 이런 거 봤어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조사해 볼까 한 단계가 좀 올라가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조사한 다음에 수익표 한번 짜볼까? 나오는 거지. 그거 표 받았거든요. 그거 했으니까. 아 짠돌이 수익률표? 네. 받았어요? 받지는 않고. 보긴 했어요. 보여주면. 요번에 이제 숙제를 오늘 숙제 뭐 내주셨어요? 개별 과제? 이제 개별 과제를 해보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두드려보는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아. 요걸 또 잘 하셔야 돼. 그냥 가면은 눈이 갑자기 그냥 뻥 터지듯이 요래서 맞는 짠돌이 수익률표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또 이 짠돌이 수익률표의 가치를 또 모르지. 아까 물건 조사를 자기들끼리 팀별로 해가지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 얘기하는지 뭐 헛발질하는 이런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이 쫙 설명해 주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이 뭔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었구나. 나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떠들기 바빴구나라는 느꼈던 거잖아. 그죠? 자, 우리 병수님 아까 우리 얘기에다 끊겨서 엄마한테로 갔다 왔는데 잠시 그릇. 변차님의 그릇. 그릇 평소에 뭐 다른 책에서도 뭐 그릇 얘기 막 나오고 하는데 보기만 했지 제 스스로 그릇이 뭐 나의 그릇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그릇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제 스스로 그릇을 안에 막 장애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릇을 요만하게 만든 오도 가도 못하게 더 작게 만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설거지 그릇 보면 주방에 그릇 보면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 넣고 또 작은 그릇 넣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쟁여놔가지고 제 그릇은 원래 이 정도라면 제 스스로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에 대해서 요만하게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도 받고 다른 분들도 만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니까 이 그릇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면서 제 그릇을 이제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좀 전에 병찬 씨 또 얘기 듣고 생각이 나는 게 뭔 생각을 했냐면 대표님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대표님의 맥북을 보게 되면 어떤 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매 교육을 가리키는 어떤 폴더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시사 상식, 어떤 자기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쫙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도 요 라인도 맞아야 돼. 이렇게 라인이 이 단어가 6자가 들어가면 안 돼. 4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4자를 맞춰가지고 그 4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피라미드가 수십 채가 있거든. 그래서 잘 찾아.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한테 그거 폴더 해놓은 거를 달라고 우리는 그래. 그러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집에 싸놓고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나는 이제 병찬 씨 얘기할 때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떤 그릇일까 생각하니까 막 던져. 던져서 들어가는 건 꼬린이 되고 뭐 안 들어가면 바깥에 있고 그냥 그릇 옆에 막 어수선하게도 있고 그릇 안에도 잡다하게 다 들어가져 있고 막 하니까 이렇게 집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 막아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운동장 안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어수선한 느낌? 나의 단점은 그렇게 폴더 정리 안에서 그릇도 커야 되지만 그 그릇 안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에 촉촉 쟁여가지고 하나의 그릇이 정리되고 또 다른 분류를 해가지고 또 그릇을 담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막 컵 10개면 10개 막 늘어놓고 접시면 접시 10개 이건 포개도 되지 하면 대충 포개고 막 생각 없이 이렇게 포개놓고 이게 분류를 안 하다 보니까 뭔가가 생산적이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모양 이 꼬라지였지. 대표님이 그러니까 망했지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나는 얼마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망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운명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항변을 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가 나를 관리 안 했던 거란 생각.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박종 씨 얘기대로 열심히는 뒤지게 열심히 살았지. 아침에 눈 뜨면 막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또 막 잡일 다 하고 이랬지만 정말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되 그냥 늘어놓는 생산이 아니라 차곡차곡 또 분류별로 해서 언제든지 시점 구분 딱 했어야 되는데 난 요게 이제 안 됐던 거지. 어떤 삶의 지혜, 어떤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었었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대표님 지적실에 있었을 때 기분 나빠했는데 사과드립니다. 보통 아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얘기로 가서 경매 공부하는데 무슨 마인드야. 경매 공부를 하기로 하면 되지. 근데 저기는 또 경매 공부하러 가가지고 내가 많은 걸 배웠다, 마인드를 배웠다 이러는데 경매 공부에서 마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봐요. 저희 18기 처음 단톡방이 열렸을 때 각자 인사를 한 번씩 하고 3일 동안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 3일 동안. 자기소개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예. 저녁 9시가 됐는데 한마디 말도 없고 서로 인사도 없고 잘 하셨냐도 말도 없었고.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어떻게 이제 시간이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알려져 있었고 하도 나대고 그랬으니까 알려져 있었는데 처음 뵀거든요. 그날 다 처음 봤는데 망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솔직하게 들으면 그랬어요. 네. 큰일 났다 이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교육 커리때도 그냥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서로 땡겨주고 밀고 하면서 지금 와서 드는 시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능, 본심,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다 어딘가에 묻어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협회와 협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같이 동기들끼리 서로 찾아서 끄집어내주고 있다는 걸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단순히 작은 그 기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입찰 뭐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끄집어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뜨이고 그래야지만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님 계속 항상 부자 마인드, 사람 인성이 돼야 된다, 선인성과 얘기하시는 이유가 자기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장점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누구도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제가 짧은 소견에서는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뭐 공부하면서 나는 많이 변화가 왔어요. 사실은 행동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이제 가족 간의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이상하게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게 내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갑중 씨가 혹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맞아요. 나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걸 표현은 못 하는데 바뀌었다는 소리를 해요. 내가 그런 소리 들어 주변에서. 그러면 분명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매고 돈이고 이거는 이제 천천히 부수적으로 이게 갖춰지면 천천히 부수적으로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기술을 익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같이 함께 그게 부자 마인드하고 이제 실력하고 같이 나가면 분명히 엘리트 경매인들 되지 않을까? 모두가? 예.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미 씨, 부자 마인드가 경매하고 왜 필요한지.
부자 마인드요? 부자 마인드. 처음에 책 읽고 정말 잘 읽히는 책이라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술술 잘 읽히는구나. 좋은 얘기 참 많구나. 근데 솔직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좋은 그냥 그 마음의 양식 그냥 명상책 명상책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네. 좋은 말씀 잘 써놓으셨네. 책 잘 쓰시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뭘 올려라, 뭘 어쩌라. 그러니까 나를 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임무를 이제 이 미션 하나하나 완수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날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여기를 온 이유가 이렇게 나 스스로 날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경매란 이런 거 이런 물건 나오면 그냥 사. 이런 거. 그다음에 계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 정도 딱 그냥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엉뚱한 걸 많이 시켜서 불만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많이 속상해하고, 맨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대충 할까? 그리고 미루다가, 동영상도 딱 그랬잖아요. 3분 전에 올렸나? 뭐, 한 1분 전에 올렸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때, 마감 시간 거의 다 돼서 항상 올리고. 그랬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이래서 시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시켰구나.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급히 미션을 달리지 않으면 내가 안 할 걸 아니까 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잘 파악을 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동기들하고.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변화를 시키려고 자꾸 부자 마인드가 어쩌고 그게 좋은 얘기를 했구나. 그냥 이거 해라. 이런 말 나오면 사라. 이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한두 번 할 거면 그냥 금방 배우는데 길게 갈 거니까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고. 그게 내 실력을 살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순히 숙제야.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곳이야. 라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 거부감이 컸어요. 솔직히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학원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비싸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변하는 거 있고요. 자신감,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의지 같은 거 생기고요. 좀 눈이 띄는 건 있어요. 네, 눈이 띄게 내가 이제 뭔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게 그 생각에서부터 좀 정리가 돼서 그런 거구나. 단순히 이게 주입식보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이렇게 읽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책 시세조사 입대기 그것도 읽으라고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협회장님 수업하는 거 계속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건 반성은 하는데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결론은 참 쉽지는 않다. 많은 등록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학원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영묘 씨 말에서 경매를 한두 건 할 것 같으면 정말 경매 공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물건 하나 골라가지고 단순하게 시조사 해가지고 입찰 보고 낙찰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뒷기수에 우리 훈정 씨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매 경험이 18건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매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왜? 기본적인 마인드와 원리가 없으니까. 원리가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막 4년, 5년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을 하잖아요. 뭔가가 더 자신감이 붙고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보고 하고 겁을 내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가져온 쟁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원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물건 할 때마다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물건 보자마자 이 물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기본이잖아. 근데 물건을 볼 때마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 건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지. 어쩌다 그냥 여기 동네에 있는 물건 괜찮은 물건 골라가지고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입찰 보고 어떤 때는 붙으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할 수 없고
맞아. 붙을까봐 맞아, 맞아. 그렇죠. 어떤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게 있어서 그게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마인드가 나를 잡고 있는 내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의 열쇠는 부자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찬 씨가 생각하는 네. 경매하고 부자 마인드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처럼 열심히. 저한테 부자 마인드는 그 협회장님이 첫 번째 저희 수업할 때 이 말 잘하는 법 말씀하실 때 거기 적혀 있는 게 성격이 밝아야 된다. 말을 잘하려면 경매 잘하고 말을 잘하려면 성격이 밝아야 한다고 하시고 요즘에도 그냥 뭐 저한테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성격 바꾸셔야 되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저한테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우울해졌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뭐 크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나? 결혼하면서 우울해졌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울해졌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제 우울하다고 저 혼자 생각하니까 더 우울해지고 근데 확실히 여기 와서는 조금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쉽게 바꾸지 못할 것 같고 갑중님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파마는 조만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고 볶아봐. 저 뽑으려고요. 약간 웨이브 주면 머리 자체가 생동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뽑고 뭐 눈썹 손질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 어찌 하다 보니까 그 협회장님부터 저의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단점이란 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의 차린다고 저의 단점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나만 성질 얘기보다는 근데 무관심이거든 그게. 무관심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의 차린다고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거 하나만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그걸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듣고 그걸 고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자 마인드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사람이 그 단점을 말해주면 그냥 듣고 기분 나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자 마인드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바꾸게 되면 성격도 저 같은 게 더 밝아지고 그러면 경매에서도 더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마인드 특히 부자 마인드가 참 생활할 때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말씀대로 경매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마인드가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거는 내가 외우면 되는 지식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어떤 실무 이거를 내가 갖추고 마인드 갖추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가장 원천적인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함, 노력, 그 다음에 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내 그릇 안에 있는 청소, 착착 쟁이는 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가 사실은 이제 아까 영묘씨 그 얘기 했었을 때 이제 스파즈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영묘씨 우리 18기 수업이 있는 날 금요일 내려오잖아. 대표님이 영묘씨한테 뭔가가 문자를 갖다가 한마디 했었을 것 같아. 그지? 내려오면서. 그래서 대표님이 영묘씨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래. 상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일부러 했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이 친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자기만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영묘씨가 여기서 탁 튀어서 나와서 움직이면 이 친구는 가서 공부 성과가 나오는데 요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면 영묘씨는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전화하다가 계속 전화 통화가 서로가 안 됐잖아. 그죠? 막 내가 전화하면은 이쪽에서 일이 있어서 못 받고 이렇게 안 났어. 그때 대표님이 교육생 하나하나를
혼내키시면서도 이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나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때 영묘 씨한테도 딱 던지면서 내가 영묘 씨한테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많이 삐졌었어? 그때 놀랬어요. 놀랬고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러니까 잘 삐지니까 그리고 되게 오래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 네, 되게 오래 가서 그걸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좀 이렇게 한 방 맞은 느낌? 그러고 나서 바로 남편 얼굴을 봤죠. 남편 얼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좀 다른 사람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여태까지 제가 살았던 거, 남편하고 결혼 생활, 뭐 제가 하는 일 두루두루 좀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죠. 옛날에는 딱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또 계산하는 거 되게 잘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더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올 초에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내가 이게 좀 그걸 좀 풀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고 그래. 말도 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제 스스로 힘든 것도 좀 잘 모르겠고 처져 있는 것보다 좀 엎드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야지.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 애들도 이제 좀 덜 지쳐하고 남편도 힘든데 또 찡거리면 또 싸움이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또 스스로 풀어주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그 뒤로 계속 쭉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못 느끼셨네. 평화를. 그 말 듣고 생각이 되게 많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잠깐 그 몇 마디 해보고 파악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해줬어야 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상처받을까 못했던 얘기들 해줘서 그래 그냥 받아들이자. 고쳐보자. 지금 좀 전에 그 얘기 나도 참 단점이 많은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지적들을 하도 많이 받아 보니까 또 이제 영률 씨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주위 사람이 지적질을 이제 보통은 상처받을까 봐 안 하잖아. 나도 그게 그랬거든. 나도 남한테 실소리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그냥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대표님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지적질은 사랑이라고. 지적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래. 방관하는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 복선 씨도 직원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 뭔가가 문제점이 있는 거, 이거를 말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직원도 챙기는 것 같으지? 직원들의 병을 키우는 거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지적질을 해가지고 고쳐줘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복선 씨는 착각하고 있지? 그게 자기가 뭐 사랑이라고 웃기고 앉았네. 이랬어. 근데 나도 그런 걸 잘못했는데 대표님은 지적질을 참 잘하셔. 잘하셔. 탁 집어가지고 어떤 때는 뜨끔할 만큼 정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지적질 받을 때 그래 나한테 그게 있지. 근데 처음에는 기분 안 좋았지. 나도. 진짜 안 좋지. 하루 종일 그 카톡을 닫지도 못하고 단문도 보내지 못하고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딱 그거 그냥 눌러보고 이런 말 하시네. 또 덮어놓고 또 일하다가 또 이제 잠깐 또 마음 진정돼 또 보고 그래서 답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답을 한참 후에 보냈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계속 그 화면만 봤어요. 카톡 하면 다른 사람하고 연락 안 하고 카톡 뭐 딴 데 많이 와 있는데 되게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봤을 거구나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영묘 씨의 단점을 아는데도 그냥 상처받을까 말 안 한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나는 사랑하니까 상처 안 주려고 말 안 한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관심이지, 무관심.
결국은 그게 무관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님 여러 번 지적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의 사랑은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네. 네. 내가 나도 느낀 거야. 지금 18기에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걸 우리가 내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부자 마인드에서 벌써 이미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우리 갑중 씨도 이제 우리 엄청 그거 해요. 아유, 그럼 심하게 다릅니다. 엄청 심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요만한 반감 없어. 다 내야 전부 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쩌고 내가 이제 하려고 뭐 또 핑계잖아. 또 살림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 또 바로 그렇게 하면 금방 또 풀어서 이렇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잘 쉬고 오세요.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확 해놓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전에는 뭐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흡수되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부자 마인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유 씨도 화는 났었지만 이미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 거야. 그래서 화가 풀어지고 우리 나이는 절대 지적질을 못해요. 우리 뭐냐면 뭐야 가르치려고 그래? 나도 너만큼 배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우리 18기는 신기하게 그죠? 이유가 없어. 우리 갑자기 우리 그냥 우리 반장님 잘 만났어. 막 그러고 아니 뭐 반장을 잘 만나신 건 아니고요. 다들 그런 내면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있으셨는데 영면 씨 말처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저도 제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 지적질을 하겠어요. 근데 와서 협회장님 교육을 계속 받고 여태까지 한 거의 반년 동안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듣고 있으니까. 해보면 저 역시도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주면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래 있었던 건데 못 찾고 계셨던 거를 서로 꼬집어 내주는 거. 그게 다인 거지. 누가 잘나서 누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너무 세게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다 내내 하고 있어. 네.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것도 가잖아. 따라가면 나를 그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교육 커리가 좀 바뀌면서 원래는 이렇게 9명 기수로 모여졌었는데 이제 조금 확대도 되면서 합반도 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여기 못 오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4-5명씩만 했으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만 놀거든요. 근데 넓게 생각하면 협회가 전체가 우리한테 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한데 꼭 그 9명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예전 생각인 거고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뭐 교육 방식들이 되니까 그리고 뭐 선배가 후배를 조금 가서 케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워낙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협회장님하고 이사님하고 뭐 진옥 씨 세 분이서 할 수 있는 용량을 전 벗어났다고 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낀 거를 뭐 좀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그거는 나만 잘나선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그 힘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는 것도 고맙고 저도 같이 따라가서 너무 행복하고 그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갑준 씨가 그 바뀐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지금 우리 18기, 19기 같은 경우도 이 앞전 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8기 들어오기 한 달 전 아니면 2달 전에 단체 카톡방에 모여서 과제가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물건 검색 훈련 매일매일 해서 올라오라 이 과제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갖고 오면 바로 이제 스파주에서 실무를 풀어줬잖아요. 하루 종일 입이 닳고 닳게끔 해줬는데 실무를 배웠지만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아니면 내가 혼자서 내 구멍을 닦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스파레즈를 들어오기 전에 실무를 다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수업들을 지금 여기서 하는 대표님이 하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다 연습하니까 우량 물건 검색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제조사 훈련, 시제조사 화법까지 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배우고 갈고 닦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다른 같은 이제 같이 들어오는 기수가 있잖아. 그죠? 여기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 그 기수 단체 카톡방이 모이면
그 단체 카톡방이 지금은 9명에서 막 20명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에너지는 그 시나리오는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치? 몇 명, 9명이 가지고서 상대방이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얻어가는 게 엄청난데, 그게 20명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커리,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보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실물을 다 다듬어주고 어느 정도, 그러고 스파레주를 이제 훈련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연수원으로. 와서 이제 계속 물건 조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작성하고 또 조사하고, 요게 우리가 요거를 하려고 지금 실무를 배우는 거잖아. 그죠? 이 훈련들을 하려고 하니까 스파레주에서 훈련을 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보강이 되는 거지. 그동안에는 스파레주 등록해놓고 대기 상태에 혼자서 우량 물건 검색 훈련, 그 우리 케양장 옥션 전용방 열리는 거 가지고 혼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열리면서 바로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비공개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실무 딱 배우고, 기술별로 실무 배우고, 기본적인 거 고정으로 딱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커리는 다시 짜겠지만, 그렇게 아예 배우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배우고. 카톡방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이제 과제가 나가고, 이런 미션들, 지금 하고 있는 미션들, 오늘 했던 미션들까지도 다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표님 뭐 어떻게 더 활용적으로 더 유익하게 꾸밀 것인지를 지금 구상 중이시거든.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갖고 오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전 다시 스파레주 한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저기 승원 씨도 그 얘기 하네. 네. 저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 여기는 못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저희 아니, 여기는 못 들어오는데 그 유튜브 방송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거의 한 2달 동안 우리 같이 해봤을 때 9명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영면 씨가 얘기해주고 병찬 씨가 얘기해주고, 이분들이 몰랐던 얘기를 제가 막 읊어대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받으면 그거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개월 동안 나는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협회장님은 절대 후진은 하지 않으세요.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후진을 하는 방향으로 본인 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솔직히. 케어하시는 것도 더 힘들어지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배들이는 협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파레주에서는 이제 훈련 받으러 똑같이 이제 그 3박 6일은 들어오는 건 필수예요. 훈련을 받으러.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막 팀별로 뭐 4조, 5명씩 해가지고 막 물건을 그 자리에서 조사해가지고 막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요가 과정이 오래 하면 할수록 나한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자신감이 붙고. 거기에서 막 다양한 건물 막 다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린주택 한동 막 조사해서 뭐 그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완전 까발려 버리면 동기들끼리 팀별 막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그 걱정이 없지. 뭐 물건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지 않겠어? 영민 씨 생각은 어때 보여? 저도요. 작은 거 하나 하고 대단히 뿌듯해하는 성향이라 이번 시대조사 미션 하고 내심 결과는 별로 하고 나서 별로 완성도는 매우 떨어지긴 한데 그냥 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옆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나는 못 하겠어요. 저 팀장님하고도 계속 아침에 부동산 전화하기 전에 계속 전화했거든요. 부동산하고 전화하고 보다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물어보고 못 하겠으면 뭐 물어볼지 정하라고 자꾸 전화해 봐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옆에서 해주시니까 또 할 수 있었고, 하나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지금은 옆에 있는 동기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 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 더 했대요. 그러니까 어때? 그랬더니 조금 아는 것 같대.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도 확실히 정말 많이 좀 큰 것 같다. 이게 숙제를 낸 거 보면 벌써 퀄리티가 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 미션을 왜 줬을까? 받았을 때 투덜투덜대고 너무 괴롭힌다,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여기는. 그랬는데, 그게
하고 나니까 이래서 가르쳤구나, 이래서 날 힘들게 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보이니까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혼자 해야 되는 이 훈련을 여기 스파이저 3박 6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클런지. 그죠? 아주 뭐 자신감 100배지. 그죠?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아무리 인터넷으로 가르쳐주고 동영상 가르쳐주고 카톡 물어보고 해도 직접 여기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아까도 어젯밤에 저 기다려 주셨어요. 반장님이 뭐 프로그램 하나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것도 대단한 정성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못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냥 잔다고 하고 시간에.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해서 끝까지 하고 잤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내일 아침 기억이 날까? 근데 오늘 아침에 좀 해봤는데 이제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 짜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 이게 또 개별로 하면 금방 무너진다고 했던 게 혼자만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무너지는 거고 하기 싫을 때 옆에서 해주니까 끌려가는 것도 있고 옆에서 또 의욕 없어 할 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은 또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거. 밀려가고 끌려가고 하면서 그래서 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럿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아예 스파이저 오기 전에 갈고 닦아서 계속 공부하고 과제 나가고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20명이면 단체 카톡방이 한 기수가 되겠지.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스파이저로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와서 3박 6일 동안에는 지금의 연습하는 것처럼 이 연습 훈련을 집중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훨씬 더 견고해지겠죠. 실력이 훨씬 더 빨라지고 눈이 정말 많이 트일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갑종 씨 얘기한 것처럼 대표님의 철학에서 후주는 없어요. 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됐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협회 믿고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고 뭐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죠. 이제 자 우리 병찬 씨부터. 제가 그 교육받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만 하시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옆에서 이제 그 동기분들이 하시는 거 힘들어서 끌려가기만 하셔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협회에서 이 커리큘럼 짠 거를 믿고 따르기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병찬님 말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가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뭐 숙제만 한다고 해도 뭐 5일로 잡아도 5일 전에 저랑 5일 후에 저랑 바뀐 게 아예 보이는데 이런 건 다 이렇게 된 게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랑 비슷한 성향의 동기 친구가 있어요. 올 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냥 무대 보러 가도 될까?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냥 그렇게 마음을 살짝 비웠어요. 그래, 남들은 공부를 미리 사전은 공부를 하고 갔지만 우리는 가서 그냥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자. 마음만 다잡고 이제 한 2주 또 이게 교육이 좀 2주 텀이 있으니까 그때 마음 다잡고 남들 몇 달 공부한 거지만 우리 2주 동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리고 2주 동안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저랑 이제 친구는 2주 동안 더 재밌어졌대요. 수업을 한번 듣고 이렇게 재밌는 강의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주 동안 확실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또 배가 아파요. 그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했어요. 관리한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 그지? 새벽에 일어나서 또 했어요. 그 남편이 좀 살짝 놀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숙제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래도 해야 돼. 하고 너무 막 심리적 부담이 컸는데 또 그 심리적 부담만 크고 또 되게 우울해하면서 왔어요. 공부 너무 안 했으니까 또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와서 보니까 또 힘을 얻어서 가요.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또 가서 몇 주 또 공부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죠.
네. 확실히 지금 심리적 부담은 좀 있어요. 너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조금 하고 나면 거기서 막 더 배우고 싶고 더 물어보고 싶고 하는 의욕은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뭔가 1회독을 한번 하면 뭔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든가 수업할 때 협회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여기 바뀔 때마다 내가 움직였네. 그죠? PT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이번에 그 5박 6일에서도 잘려가지고 나는 이게 3박 6일, 6박 7일에서도 이제 그게 끝나고, 우리 이제 3박 6일이 되죠? 이거에서도 또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바뀔 때 저도 약간, 조금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그랬는데, 2주라는 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6박 7일을 했으면 우리 나는 정말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2주라는 그 동안 못하는 건 이제 뭐, 반장님, 그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바뀌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시스템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진짜 후퇴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아. 따라만 가면.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컴퓨터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안 쓴 세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런데도 이제 갑중시 할까 이렇게 저 보충해 주는 걸로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데 하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도 하죠. 아니요, 잘하셨어요. 엑셀을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끌려갈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커리가 저도 처음에는 예전부터 유튜브를 보면 항상 뭐 6개월, 3개월 막 변화가 일어나길래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정착을 못 잡고 계속 변화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운동을 부린다는 게. 네. 왜 이상하게 지사가 있었던 건데 지사가 없어지고, 코치가 있었는데 코치가 없어지고, 뭐지? 근데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협회장님은 본인의 교육 커리를 너무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생들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주고 싶은데 그 외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알겠고, 이번에도 바뀐 교육을 짜실 때도 뭐 본인 입에서 나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씀 못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잠도 안 자 주무시면서 맨날 거기 그 도시락 커피 그 비 누면서 허리 막 휘어져 가면서 맨날 짜시고 회의하시고 그냥 갑자기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 근데 모르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믿고 편안하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의심을 하는 건 협회를 의심하거나 협회장님을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근데 다 됩니다. 누구든 다 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되고요. 뭐 조금 영묘 씨도 항상 반성하지만 숙제 좀 못해도 다 따라오시고 결국에는 꼬린 지점에서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동기애가 동기를 살리는 거고, 그죠? 같이 함으로써 서로 나눠주고 보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이제 스파레주의 힘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갑중시 얘기대로 대표님은 1년 365일 잠들어가지고 잠깐 그 시간 몇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오직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뭐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커리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번에는 뭘 가르쳐서 어떻게 도움이 되지? 입대기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면 더 이해가 빠를까? 요게 머릿속에 그냥 99%예요.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대표님께서. 미국으로 가고 싶으면 미국에 가는 배를 갖다가 깨워서 타기만 하면은 내 몸은 그 미국으로 가듯이 내가 경매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 협회, 호회 그냥 타서 그냥 몸을 얹으시면
그냥 안 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중간에 내려가지고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협회호에 탔으면 조금 늦게 가도 가는 건 가는 거니까 그죠? 안 내리시고 열심히 믿고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거보다 몇십 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그 우리 18기 그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설 지나고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개별 과제. 그죠? 마지막 미션 개별 과제. 나의 물건을 찾아서. 그죠? 나의 물건을 찾아서. 싸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잘만 고르면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이에 입찰을 보지 못한다 하면은 나는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 남은 기간, 설 명절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물건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